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 결심 공판이 5월 23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은 약 2시간 30분간 진행돼 4시 30분쯤에 끝났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투표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소위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된 증언을 했습니다. 이미 배춧잎 투표지와 관련된 투표관리관의 증언은 전에 이루어져서 그 배춧잎 투표지 투표관리관은 자기가 그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장기 투표지 투표관리관의 증언에 이어서 그리고 이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된 투표관리관의 증언에 이어서 원고인 민경욱 의원 측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이 최종 변론은 3명이 나누어서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현성삼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이렇게 3명이 나누었습니다. 이 변호인단이 이번 최종 변론을 위해 준비해서 대법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이른바 준비서면이라는 이 자료입니다. 과거 여러분에게 권순월TV가 먼저 입수해서 가장 먼저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 준비서면을 근거로 해서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소송과 관련된 분석 과정에서 대단히 이상한 숫자를 발견해서 공표했던 허병기 인하대 화공학과 명예교수, 올해 75세나 된 노학자십니다. 허병기 명예교수가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고 측인 선관위의 변호사가 변론을 했고 마지막으로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이 최종 진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증인신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투표관리관,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곳의 투표관리관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찍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지 같은 그런 이상한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또 그런 것을 찍은 것을 보지도 못했다. 또 그런 이상한 도장을 찍은 게 돌아다닌다는 보고도 받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런 이상한 도장 찍은 투표지가 있었으면 투표록에 적었을 것이나 투표록에 적은 적이 없다. 지금 이 투표관리관의 증언은 원고 측인 민경욱 의원과 민경욱 의원 변호인단에게 100% 유리한 그런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참석해서 쭉 과정을 다 본 투표관리관 현직 공무원이 그런 이상한 투표지는 자기는 본 적도 없고 보고도 받은 적도 없고 투표록에 적은 적도 없다고 대법원 법정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춧잎 투표지 때도 그 관련 공무원은 똑같은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나왔다는 것은 원고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피고인 선관위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증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왜 이번 이 재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학자로서 나는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연수을 선거 결과를 보고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규명돼야 하며 숫자적으로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병기 명예교수가 이번에 법정에서 공개한 내용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득표율, 그러니까 이 세 주요 후보, 민경욱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 이 3명의 후보 간의 득표율이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모두 민경욱, 정일영, 이정미가 1대 1.39대 0.46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3명이 모두 일치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허병기 교수가 밝힌 내용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민경욱 후보와 이정미 후보의 경우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당일 투표 득표율까지 모두 1대 0.46, 모든 득표율이 1대 0.46.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도 그렇고 사전투표에서도 그렇고 사전투표 중에 관내 사전투표도 그렇고 관외 사전투표도 그렇고 민경욱 전 의원이 100표를 얻는 동안에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는 46표를 얻는 도저히 통계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장기 투표지 관련된 투표관리관은 민경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소위 일장기 투표지라고 불리는 그런 이상한 투표지를 1000장을 찍으려면 하루 종일 걸린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걸린다면 그런 이상한 투표용지라는 것을 누군가는 봤을 게 분명한데 그런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해서는 민경욱 의원이 그동안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약칭 국투본이나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쪽에서 이런 투표지 찍은 사람이 있으면 10억 원을 주겠다는 신문 광고를 조선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신문에 광고를 냈죠. 그런데 무려 1000장 이상이나 이런 표가 나왔는데 그런 표를 찍었다고 신고해와서 포상금을 받겠다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된 이런 투표용지는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는 투표용지가 재검표장에서 갑자기 나왔음이 증명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과 허병기 명예교수의 진술에 이어서 피고 측인 성관이 쪽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했는데 지금까지 늘 해왔던 그 주장들, 무슨 배춧잎 투표지가 나오는 과정은 나오는 것을 다시 쑤셔 넣는,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나오는 건 땡기면 땡겼지 용지가 나오는 것을 쑤셔 넣어서 만들어낸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설명을 했고, 또 일장기 투표용지는 만년 도장을 잉크를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원고 측은 한 장이면 백보양보여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 투표용지가 어떻게 1000장이 넘게 한꺼번에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경욱 의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는데 최종 변론 내용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최종 변론 전문은 이 방송의 마지막 뒷부분에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결심 공판, 그러니까 최종 변론을 진행한 대법원 재판부는 5월 말 이후에 선고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겠다고 원고와 피고 측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되겠죠. 아마 그가 6월 중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 민경욱 전 의원과 변호인단,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이런 변호인단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애국 시민들 앞에서 이날 재판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날 재판에는 많은 애국단체와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재판 전에도 집회를 열었고 그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쭉 기다리다가 진행 상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법정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말했고 느낌은 만족스러우며 한 마이너스 알파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 공판은 끝났고 화살촉은 우리 시위를 떠났다 이런 말들을 했고
이렇게 변론을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변호사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변호인단을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제 하늘이 대법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무혈혁명의 활용 점정을 찍어주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민경욱 의원의 최종 진술로 일단 재판이 마무리됐다. 민경욱 의원이 이 소송의 당사자인 것이 역사의 우연이자 필연인 것 같다. 인천 연수월은 제일 떨어뜨리기 어려운 지역이다.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아파트 밀집지대이고 그동안 보수 성향 후보가 내리 당선된 그런 지역이다. 더구나 보수 성향 후보는 민경욱 전 의원 한 명이었고 소위 진보는 분열됐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외에 정의당의 이정미까지 이제 나와서 진보 또는 좌파 쪽은 2명 분열되고 보수 또는 우파 쪽은 민경욱 한 명이고 더구나 이 지역은 쭉 우파 성향 후보가 국회의원 당선돼 왔던 지역이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20 몇 년인가 연속으로 우파 또는 보수 쪽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고 더구나 당시 민경욱 후보는 현직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지명도도 높고 이런데 떨어져 버렸죠. 참으로 그 당시부터 정치판을 아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런 선거 결과였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도태우 변호사는 그런데 꼭 떨어뜨리기 위해 무리수를 거칠게 많이 두었다. 또 전국적인 대규모 조작 선거를 완전히 마음먹고 했기 때문에 거친 것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재검표 과정에서 온갖 이상한 것들이 나온 게 손댄 흔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연수월처럼 이렇게 숫자가 이상하고 수많은 물증이 나오고 재검표에서 무효표도 수백 표 또 숫자 안 맞는 표도 많고 정의는 불러오는 족족 원고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데도 만약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 앞으로 부정선거 대놓고 하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영원히 박제돼서 남는다. 오늘과 같은 증언들, 오늘과 같은 물증들 다 남아있는데 만약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면 대법관들이 자신의 삶과 나라를 먹칠하게 될 텐데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 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을 구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의 최종 진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야말로 선고 결과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그 최종 진술 혹은 최후 진술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 민경욱 의원의 최종 진술이 화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로 잘 알려진 유명한 말의 원본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먹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기초를 잡은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한 말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며 그 같은 사례는 우리 현대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가 그랬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부정선거로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혀 사망한 채 발견됐고 이어진 데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4월 18일에는 데모를 하던 고려대생 2명이 정치 깡패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고 이는 4.19 혁명과 5.16 혁명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후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 연장을 꿈꾼 위정자와 애국 시민들의 핏값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는 지난 60여 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켜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지난 2년을 생각해보면 조롱과 모독, 무시와 비웃음, 정부 권력의 탄압을 견뎌온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정의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고통과 핍박을 견디며 희생을 해야 한다는 성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2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흘리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눈물과 땀은 원 없이 흘렸지만 피는 아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을 때 피 없이도 그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자정과 복원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우리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지금까지 몇 차례의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기자 출신의 문학진 후보가 개표 결과 단 3표 차이로 떨어지자 재검표를 요청했고 그 결과 표 차이가 3표에서 2표로 줄어들었습니다. 단 1표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인천 부평갑구에서 우리 재판부 대법관님의 남편인 문병호 후보가 단 26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문 후보는 재검표를 신청했고 77일 만에 실시된 재검표 결과 26표 차이는 23표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재검표로 바뀐 표는 단 3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며 이런 정도라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굳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신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구 을구의 재검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무려 1년 2개월 만에 실시된 재검표에서 약 1000장의 이른바 일장기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고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배춧잎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난데없는 300표가 원고의 표에 더해져서 지금 그 책임을 두고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라는 두 헌법기관이 다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건 우리 선거제도가 고장이 났다는, 그것도 심각하게 고장났다는 신호입니다. 1974명이 투표를 한 인천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과반인 1000장의 투표용지가 흉측한 모습의 일장기 투표지였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린된 선거제도를 그냥 믿어달라고 하기에는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재판장님, 우리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완벽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5 총선에서 훼손된 제 지역구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복원시켜드리고자 지난 2년간 싸워왔습니다. 이제 그 종착지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재판장님, 굳건한 뚝도 손가락만한 구멍에 의해 무너집니다.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1표 또는 3표의 차이가 났을 뿐이었던 재검표 전후의 득표수가 갑자기 260여 표 차이로 벌어지고 투표소와 개표소에 있지 않았던 일장기 투표지라는 무효 투표용지가 1000여 장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불순한 세력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범죄 행위를 했다는 여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회에 대해 오직 양심과 법령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분명한 이념적 표대를 제시하는 대법관님들의 고귀한 사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일 이번 투표를 정상적인 투표라고 하신다면 앞으로는 개표장에서 수만 장의 무효투표지,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그 선거가 정당한 선거라고 선포해야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판례로 남는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거 부정으로 얻을 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길을 쓰고 각종 거짓말을 쏟아내며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의도를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애를 써야 할 선관위가 이런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한 선거의 관리자가 아닌 분명한 선거범죄 피의자의 위치로 자꾸 밀어넣는 일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장난 민주주의 체제를 고칠 수 있는 권위는 이제 단 2개의 주체의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 하나는 바로 저스티스, 정의라고 불리는 여러분 대법관들이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권능으로 고장난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무혈 시민혁명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여러 대법관님들의 의로운 판결을 우리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주체인 민주시민들의 힘에 기대며 그동안 아껴두었던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토머스 제퍼슨은 이런 경우를 위해 민주주의의 최상의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또 다른 명언을 남겼습니다.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은 인천 연수원 선거무효소송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이 이 소송 결심 공판 최종 변론에서 최종 진술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민경욱 의원이 강조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